사기봉기 42회 흉노와의 전쟁. 흉노가 탄생하는 시기는 진나라와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시점으로 이 두 나라의 특징이 하상주 나라의 2000년 동안 유구하게 이어져 내려왔던 제후국의 시스템을 철폐하고 9년제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제후국의 후손들이 자리잡은 곳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 제후국들이 진나라와 한나라에게 대항하기 위해 연합체로 뭉친 것이 바로 흉노였습니다. 흉노의 중심이 어느 지역이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위키백과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두만 선호는 흉노의 손으로서 역사에 처음 등장한 사람이다. 그의 이름은 몽골어나 투르크어로 투맨과 관련이 있다. 투만은 터만인 만터, 만주의 사람입니다. 진나라의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고 몽염의 북방수비를 맡겨 흉노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후 진시황이 죽고 몽염도 권력 다툼의 와중에서 죽게 되자 흉노의 지도자 두만 선호는 오르더스 지역을 회복하고 다시 이 일대를 누비게 된다. 흉노의 두만 선호는 오르더스 일대를 장악하고 이곳을 기반으로 한나라에 도전하는데 이곳 오르더스는 인류 문명의 탄생한 곳이라고 합니다. 흉노가 있었던 곳이 인류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한서 고제봉기에 흉노가 엉골 가파른 산에서 두 봉우리를 세워 한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초안대전에서 흉노가 항우가 아닌 유방을 도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흉노가 있었던 오르더스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코탄에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인용합니다. 코탄은 동쪽과 동북쪽 사이에 있는 지방으로 그 길이는 여드레 거리에 이른다. 그들은 데카안에게 속해 있고 주민들은 모두 마호메트를 신봉한다. 많은 도시와 마을이 있으며 그중 가장 훌륭한 도시이자 그 나라의 수도를 코탄이라 부르는데 그것이 그 지방의 이름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면화가 많이 자란다. 포도밭과 울타리와 정원이 많고 주민들은 교역과 수공업으로 생활하지만 전사들은 아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또 다른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같은 페이지 주에 코탄, 화전, 중국 고대 사서에는 우전으로 표기되었다. 이 이름은 원래 산스크리트어의 구스타나에서 나온 것이며 대당서역교의 구살단나가 바로 그 음을 나타낸 것이다. 원사에는 알단 혹은 알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대당서역기에서는 구살당나라 하지 않고 구살단나라고 갖다 붙여 놓았습니다. 대당서역기의 조작자들은 이 호탄이란 이름과 그 내용이 밝혀지는 것을 대단히 꺼렸던 모양입니다. 주에 코스타나 코탄 즉 오늘날의 화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스탄 혹은 스타나 하면 스당 즉 땅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 말이 곧 땅 즉 콧땅이나 코탄이나 코탄 갓땅이나 한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참으로 괘씸합니다. 화전의 전자가 역사를 조작한 일본어에서는 다로 읽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부도, 후도라는 고대의 원 발음을 부도 혹은 이도식으로 화전이라고 쓴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흉노가 있었던 오르더스가 오르토 알토로 이곳 오르더스가 신시계천의 부대였던 샤카의 땅인 것입니다. 오르도스라는 이름은 신시계천의 부도인 알토 아르토와 같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어느 지명이었는지 밝혀봅시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함경도 원송 도어부조를 인용합니다. 건치언여 본래 고구려의 영토인데 비어있는 틈을 타서 여진이 들어와 살면서 명칭을 다원평이라 하였다. 우리 왕조 세종 22년에 처음으로 군을 설치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고치고 경원 및 길주의 남쪽과 안변의 북쪽에 있는 여러 고을 백성의 세대를 이곳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23년에는 도읍으로 승격시키고 판관을 두고 토관을 설치하였다. 24년에는 진을 설치하였다. 소위 김종서의 육진 개척에서 가장 변방의 개척 관성이 원성입니다. 차르단단 혹은 아르단단의 단단이 위에 다원동, 다원평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럼 차르 혹은 아르는 무엇인가요?
알동 혹은 알목화에 나오는 알 혹은 야르입니다. 그러니까 차르의 발음이 아니라 야르의 발음으로 나야 되는 것인데 왜 차르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샤르인데 와전이 되어서 차르로 표기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반치음의 비밀에서 반치음은 슈, 지읒, 이음으로 소리 난다고 했는데 샤르 혹은 자르 혹은 야르 혹은 아르는 완전히 같은 발음인 것입니다. 이 태조의 육대조 목조 이한사가 알동천호가 된 것이 바로 여기 아르단단, 야르단단의 천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동동을 아르단단이라고 발음하게 되어서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마르코폴로가 우리에게 아르단단이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발음의 중세 발음이 샤르단단이라고도 들려서 그것마저 정확하게 샤르단단이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흉노가 자리 잡았던 오르도스가 인류의 시원지인 관중의 알토로, 그래서 인류 문명의 시원지에 흉노가 있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고대사에 등장하는 난생 신바란, 이들이 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고대사의 주인공들이 활동했던 핵심의 지역 이름이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알땅, 알탄이었던 것입니다. 오르도스 알토의 화전이란 화주에 있는 밭이기도 합니다. 화주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경도 영웅대도보에서 영웅이라는 이름이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안도 박천의 군명을 박주, 박능, 독창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이 화주로 영흥의 군명 박평과 평안도 박천의 군명 박주는 동일한 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한자 박은 박토인 부도를 단지 한자로 음체했던 것입니다. 이곳 관중은 한나라의 궁궐들이 있었던 곳이며 또한 제후국 후손들의 연합인 흉노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한나라와의 전쟁. 기원전 202년 한고조 유방은 진나라 붕괴 이후 혼잡스럽던 중국을 통일하였다. 고조는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측근 한왕신을 북방에 배치하고 흉노토벌을 명한다. 하지만 한왕신은 흉노토벌이 어렵다 생각하여 화평을 시도했고 이후 고조가 이를 책망하자 흉노로 투항해 버렸다. 한왕신이 투항하자 목돌은 그의 인도를 받아 대의 땅을 공격해 들어갔고 현재의 산수성 동쪽의 평성에 이르렀다. 한고조는 몇 차례 한왕신과 흉노의 군대를 무찌르고 평성까지 북상했으나 이는 목돌의 유인책이었다. 목돌은 한나라 군대를 백등산에서 7일간 포위하였다. 이후 한고조는 목돌의 연제에게 선물을 주어 포위를 뚫고 북경으로 도망쳤다. 이후 한고조는 유경을 보내 다음의 사항을 약속하였다. 한 왕실의 여인을 손우의 연지로 바친다. 매년 한은 흉노에게 솜, 비단, 술, 쌀 등을 바친다. 황제와 선우와의 사이에 형제의 맹약을 맺어 바친한다. 한왕신 이후에도 노간이 유방을 배신하고 흉노로 들어간 바 있다. 이후 한 고조가 죽고 효해제가 즉위하였다. 목돌은 고조의 황후인 여태호에게 나도 독신이고 그대도 독신이니 잘해보자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여태호는 크게 노하여 흉노를 토벌하고자 하였으나 주변에서 모두 고조의 예를 들어 만류하여 토벌을 취소하였다. 그러면 흉노가 점령한 대지역을 살펴봅시다. 고려 왕건의 상계를 인용합니다. 왕건의 성계는 북방 선비족 사왕국에서 기원하였으니 사왕국은 기원전 108년경 한무제가 고조선을 정벌하여 사군으로 하였을 때 낭랑지역으로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고구려 시대 북위에서는 척왕시라 했고 사왕이 462년경에는 고구려와 북위에서 지냈다. 척왕시는 대를 산서 대동이라고 하며 무천을 내몽골 무천현이라고 합니다. 를 통치하여 태화 때 왕시성으로 개성하였다라고 중화성시 통수에 쓰여있다. 또한 고구려 후이 때는 영주, 낭랑 등지에서 살았으니 영주 왕시라 하였고 삭방장군 권희는 사공, 곽공, 무열공 사례를 낳았다. 고려 태조 왕건은 영주 왕시에서 기원되었음은 화하성시 총수에도 쓰여있다. 대지역이 바로 대동의
평양입니다. 북이태조 도무제 탁발규의 무대인 대나라도 평성인 평양에 도읍한 나라입니다.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했지만 이후 9년제를 실시하면서 기존 제후국들과는 원수 사이가 되었고 흉노에 밀려 관중 지역에 고립되었던 것입니다. 묵돌이 북쪽으로 혼유, 구랴, 정령 등의 여러 부족을 복속시켜 몽골 초원 부족들의 추장이 된다. 한편 그 시기 중국에서는 전한의 유방에 의해 내란이 수습되었다. 기원전 200년에 흉노는 마업성을 쳐서 그것을 지키고 있던 한왕 신의 항복을 받아내고 태원으로 진격 진양으로 나아갔다. 그곳에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 유방이 친히 이끌고 온 항군이 도착했으나 큰 눈과 추위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많은 병사가 추위로 곤욕을 치렀다. 묵돌은 항군을 북쪽으로 유인하고자 고짓으로 물러났고 백등산에서 7일간 포위된 유방은 진평의 헌책에 따라 묵돌의 알지를 움직여 공격이 잠시 느슨해진 사이에 가까스로 달아났다. 이후 전하는 흉노와 굴욕적인 화친을 맺었다. 화친의 결과 전한과 흉노는 형제관계를 맺었으며 유방은 흉노와 전쟁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상기 흉노와 관련되는 내용 중에서 정령, 마업성, 한왕신, 태원, 진양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령을 후자 굴치라고 합니다. 안서 도부가 있었던 해주의 고죽국의 지명입니다. 마업성, 한왕신. 기원전 200년에 흉노는 마업성을 쳐서 그곳을 지키고 있던 한왕신의 항복을 받아내었다고 합니다. 신중 동국 여지수남 충청도 한산의 권명을 마산 마읍 한주 아주라고 합니다. 한왕이란 한주의 땅을 봉지로 받은 사람으로 이곳 한주를 마읍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 조작의 구멍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지명을 그대로 이식해 놓은 것입니다. 한왕신의 마법성을 우리의 지리지 신중동국 여지스남이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원, 평안도 자산의 권명을 문성 태안 자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문화의 권명을 문성 유주 시령 골구라고 합니다. 함경도 문천의 권명을 매성 문주 이균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자산의 권명이 태원으로 평안도 자산 황해도 문화 함경도 문천은 문성과 문주의 제명이 일치되는 곳으로 이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환인 환웅 당군의 묘정과 사원이 있었던 곳으로 이곳은 모든 사람이 경배하는 신성한 지역으로 이곳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천웅의 법이 시행되었던 금성천조의 천축구입니다. 진양과 진주는 동일한 지명으로 진주는 진한 수당의 궁궐들이 모여 있었던 왕부의 중심 관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아방궁이 있었습니다. 흉노가 있었다고 하는 모든 곳의 지명이 바로 우리의 역사이며 지명이었습니다. 한고조 유방이 처음 소초평양 항우를 반대한 제후국 연합의 후원으로 천하를 통일했는데 치세 기간에 제후국을 배척하는 9년제를 실시하면서 제후국 연합인 흉노와 적이 되었던 것으로 통치 기간 내내 흉노에게 휘달며 상기에서 살펴보았듯이 흉노가 한나라의 궁궐들이 있었던 관중의 내부로 들어와 관중을 장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들 관중과 중원의 자리를 잡은 제후국 연합인 흉노를 물리칠 인물이 한나라에서 등장하니 그분이 바로 중원의 흉노를 물리치고 흉노가 있었던 곳에 한사군을 설치한 한무제 유철입니다. 한사군이란 한나라의 군현입니다. 이제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